여러 가지 부등식만 증명하는 거, 앞에 증명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비례법을 이용한 증명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세강에서 자. 자, 절대부등식은 어떤 x값의 숫자를 넣어도 항상 그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x의 범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때 x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 그게 절대부등식이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부등호 정리할 때 우리가 A, B가 실수일 때 A가 B보다 같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하는 것도 항상 똑같잖아. 맞지? 무슨 얘기냐면 A가 B보다 커. 그럼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항을 옮긴 거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는 성립하잖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항상 이항에서 정리하는 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해됐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써먹던 거 2번. 우리가 제곱하면, 실수일 때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쵸?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보통 이항하는 거,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세 번째, 또 제곱했을 때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그럼 우리 앞에서 명제할 때도 배웠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그러면 필요충분 조건 할 때도 배웠죠. 똑같은 말입니다. A랑 B는 모두 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정리할 때 많이 쓸 거야. 이거는 부등식은 아니니까. 자, 4번 같은 경우도 정리하면 우리가 절대값 제곱, 요거랑 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등식을 정리하거나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조건들을 적어놓은 거야. 1, 2, 3, 4는. 자, 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왜 그런 건지를 여러 가지 공식을 기존에 다 배웠어. 첫 번째 거는 a제곱 플러스나 마이너스인 거, 요거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이미 배웠어요. 절대부등식 중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왜 항상 0보다 큽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요거 정리할 때 완전 제곱으로 고칩니다. 자,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뒤에가 4분의 3 b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제곱 더했으면 제곱 0이 아니고 어디 갔죠? 위에 있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한 건 항상 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그럼 여기서 제곱한 거 여기도 제곱했어. 제곱 더한 거는 항상 어때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 식인, 요 마이너스인 거나 플러스인 거나 뭐 부분을 바꾸면 되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은 요런 조건을 통해서 여기서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해. 그러면 얘가 항상 0 이상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잖아. 그러면 요 식도, 요렇게 나와 있는 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절대부등식이 된다. 항상 성립하는 거. 그다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완전 제곱식. 똑같네요. 제곱이네요. 그쵸? 위에 있는 성질을 이용한 거.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이죠. 제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한 값은 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나중에 증명하세요 하면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이니까 a제곱이 제곱한 경우는 항상 0 이상입니다. 요 성질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한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3번도 자 3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많이 봤던 공식이에요. 3차식 공수일에서 정리했던 공식 요 공식 기억나시죠? 네 밑에다가 자 3번 공식 자 3번 우리가 인수분해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배웠던 거야. 뭐냐면 a 세제곱 기억을 더듬어서 마이너스 3 abc 이게 되잖아요. 요거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근데 여기서 제 공식이 나와 마이너스 ab 자 요렇게 요거 인수분해 공식이었어요. 그쵸? 세제곱 자 그랬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변형 공식으로 우리가 정리했었어. 그거 어떻게 정리했냐면 앞에는 똑같이 쓰고 자 뒤에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2분의 1 이렇게 해서 a-b제곱 b-c제곱 c-a제곱 자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 변형하면 자 위의 식을 변형하면 2배 해주고 2분의 1 한 거야. 2배 해주고 2분의 1 하면 각각 다 완전 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제곱을 더했으니까 이 식은 어때야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아 그렇구나. 네 증명한 거야 쌤 그냥. 요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제곱으로 정리가 되니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 0이 나오려면 A는 B는 C, A, B, C가 전부 다 같아야지만 이 값은 최소 0이 나오겠지. 오케이. 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얘가 왜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정리했을 때 얘를 증명해봐 하는 과정에 이걸 쓴 거야. 되셨죠?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아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0 이상이구나. 그러면 요 값은 항상 0 이상이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부등식을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뒤에 있는 3번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고 그 전에 문제는 그냥 증명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얘가 왜 절대부등식인지 증명하세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461번 같은 문제.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얘가 왜 A, B가 실수일 때 저 부등식이 왜 항상 성립해? 증명해봐. 이런 거야. 뭔가 푸는 건 없어. 앞에는 푸는 건 없고 얘가 왜 그런지 얘가 왜 이런 건지 증명해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써야 돼.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는 방법은 제일 기본적인 거 빼는 거야. 그쵸? 이해되시죠? 자, 빼서 0보다 크면 두 식을 뺐는데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큰 거고 예를 들어 위에 우리가 A 빼기 B 했는데 두 수를 뺐는데 얘가 0보다 커. 그 말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빼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을 증명할 때는 빼. 여기서 뒤에 식을 뺄 거야. 근데 큰지 작은지는 아직 몰라.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0 이상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증명하는 거잖아. 제가 왜 큰지 증명하는 거니까. 두 식을 빼서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것만 쓰는 거지 이걸 갖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에 네모칸 채우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만 잘 이해하고 네모칸을 채우시면 돼요. 현서 이해됐죠? 자 그럼 두 식을 뺄 거야. 그럼 뭔가 이 빼는 과정에서 얘가 왜 0 이상인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증명할 때 우리가 A제곱 B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현서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어떻게 정리해주면 될까? 0 이상인 걸 증명하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고쳐주면 될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 고치면 항상 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요걸 고치면 이렇게 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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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0 이상이야. 그럼 얘를 증명할 거야.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쌤이 두 식을 지금 빼서 정리했어. 이걸 정리해야 돼. 주원아 어떻게 하는 게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편하겠어? 완전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 완전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요건 항상 0 이상이라고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나와 있긴 했었는데 그쵸? 항상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 제곱인데 0 이상인데 얘를 계산했을 때 0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A, B 실수니까. 어떻게 정리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에 이걸 생각해야 돼. 뺐는데 식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을 써먹어야 되거든. 그럼 직접 뭐 학교 시험에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가 많진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직접 서술해서 증명하세요 하는 거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용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요? 증명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쌤이 다 써주긴 할 건데. 완전 제곱을 이용하면 보통 0 이상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이 될까? 뭐 이런 고민하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쌤이 쭉 풀어줘도 되는데. 쌤이 써놓은 식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조용아, 이 식이랑 비슷하지 않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C가 1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현서 깨달았어.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인데 C가 1이에요. 그럼 C가 1이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똑같이 나오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기존의 방법들을 대부분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 공식에 얘만 갖고 정리하는데 제곱이 있어. 막 여러 개 다 있어. 두 개만 갖고 완전 제곱 못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공식의 활용, 숫자만 문자로 나와 있던 게 하나가 숫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C가 1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도 2분의 1, 그러니까 2배를 하죠. 2분의 1을 하고 2배 하면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저기 공식처럼 하나씩 묶어서 정리하면, 자, a 마이너스 b 제곱, 자, 이거 하나 써먹고 요거 하나 써먹고 요거 하나 써먹었네요. 그쵸? 자,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는 a 제곱 하나 남았고 여기 2a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인데 1 하나 써먹어서 a 마이너스 1 제곱, 맞죠? 여기 b 하나 남은 거랑 여기 2b랑 여기 1 하나 남았으니까 유찬 이해했어? 네. d 마이너스 1 제곱 정리했더니 아 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제곱 더했으니까 아 얘가 0 이상이구나. 맞죠? 그럼 결론은 얘가 0 이상이라는 거니까 나머지 얘를 이양하면 결론은 아 a제곱 b제곱 플러스 1은 항상 ab 플러스 a 플러스 b 이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해서 이해되셨죠? 아 이렇게 증명하라는 거구나. 그럼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어봐. 뒤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경우야? 하고 괄호 안에 뭐 이런 게 써있어.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한 과정에서 보는 거야. 얘가 0 이상일 때, 즉 이 값이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잖아. 맞죠? 조건이 뭐예요, 유찬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는 0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건이 뭐죠? A랑 B랑 A. 같고, 그렇지. A랑 B랑 같아야겠죠? 또 A가 1, B가 그렇지. 결론은 뭐야? A랑 B랑 같은데 그 값이 뭐여야 돼?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랑 같은데 그게 1이어야 된다. 왜냐면 동시에 0, 0, 0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등호 성립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네모 꽂혀놓고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증명하는 게 첫 번째. 빼서 증명했어요. 빼서 증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절대값이 있어요.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상태로 증명을 못해.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제곱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증명.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을 해서 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각각 두 식을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얘를 제곱하고요. 빼기. 얘를 제곱하는 거예요. 각각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제곱해서 빼줘야 돼. 절대값이 있을 때는. 또는 루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정리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이해되시죠?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식을 빼면. 자, 제곱해서 뺐어요. 없어집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냐면요. 2 묶어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절대값 AB 이게 아닌데 바쁜데. 자, 이렇게 남았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A, B는 그냥 실수야. 부호가 양수 음수인지 몰라. 자, A, B하고 절대값 A, B하고 계산하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 뺀 거 A, B에서 절대값 A, B를 빼면 누가 더 커요? A, B가 어떤 수가 들어가도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커요? 절대값이 더 크죠? 맞죠? 만약에 A, B의 부호가 다르면 얘는 음수인데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A, B가 같은 부호였을 때도 A, B 빼기 그럼 얘가 양수면 A, B 빼기 A, B는 0이 되는 거야. 그치? A, B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얘가 더 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뒤에 게 더 크잖아. 절대값이. 그거나 같잖아. 뒤에가 더 크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절대값의 성질에서 가져온 거야. 절대값은 항상 양수. 근데 A, B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맞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럼 어떤 경우야? 물어보면 는일 때잖아. 는. 0일 때잖아. 는 0. 그럼 는 0이란 얘기는 A, B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절대값 A, B가 같을 때겠네? 그 말은 결론은 뭐야? 이렇게 안 써져 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안 써있어요. 이걸 다시 정리해서 써야 돼요. 무슨 소리죠? 절대값 A, B랑 A, B가 같다는 건 분명히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면 절대값 A, B랑 A, B가 같아요. 무슨 말이죠? A, B가 어떻단 얘기죠? 어떻단 얘기죠, 조용히? 절대값을 계산한 거랑 안 해놓은 거랑 똑같대. 어떻단 얘기예요? A, B 값이? 그렇지.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되겠죠. 오케이. 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되나요?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0이 되려면 얘랑 같아야 돼. 맞죠? 그럼 얘랑 같다는 건 A, B가 0 이상이 돼야지 같아지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뭐 네모칸 채우거나 아니면 식 정리해서 이렇게 네모칸을 채우거나 그럴 때 네모칸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하는 과정에. 쌤이 두 가지만 증명했어요. 나머지 위에 있는 필수 문제, 예제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16번 유형은. 자, 두 번째. 설명해야 될 거 절대부도식이죠. 이제 문제풀이 시작이야. 자, 문제풀이는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산술 기압 평균,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용한 절대 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어쩔 때 항상 성립하냐면 얘는 산술 기압은 조건이 있습니다. A, B가 항상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에 문제에 보면 양수라는 말이 써 있어. 뭐 0보다 크건 써 있으면 산술 기압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자, A, B가 양수일 때만 저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우리가 산술 평균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계산했던 거. 맞죠? 두 수의 평균 구해. 그럼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루트는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자, 평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조합 평균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산술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하 평균이라고 하나 이제 배우게 되는데 두 수를 곱해서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저 기하 평균이 왜 항상 성립해?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또 2분의 A 플러스 B 이상 루트 AB가 왜 성립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루트가 있잖아요. 제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요렇게 제곱. 자, 제곱해서 뒤에 걸 빼요. 뒤에 거 제곱하면 AB죠. 얘가 큰지 작은지는 몰라요.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4분의 A 플러스 전개 안 합니다. 우선 이렇게 쓰겠습니다. 통분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쵸? 빼면 제곱해서 뺐어요. 루트가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배웠습니다. 요 제곱 빼기 4AB 요거 뭐랑 똑같지? 지호야? 아니요, 아니. 이거 공식이 뭐랑 똑같아요? 곱셈 공식 변형. 그렇지. 오케이. A 빼기 B 제곱. 그쵸? A 빼기 B 제곱이야. 그럼 또 제곱이 나왔네요. 제곱했으니까 이제 어때야 돼요? 우리는 항상 4분의 제곱이네요. 그쵸?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그래서 결론은 2분의 A 플러스 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왼쪽이 더 큰 거야. 루트 AB보다 크구나. 자, 등호가 성립할 때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있어서 항상 같이 쓰겠습니다.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게 좋아. 증명 과정에서. 자, 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는 0이 되려면 A, B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A랑 B는 같을 때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했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는 B다. 저 공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예제 첫 번째 문제 쌤이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문제 17번 유형입니다. 17번 유형 산술평균 관련해서 17번 유형 XY 양수 이렇게 나왔어요. EX 17번 유형 예제 XY가 다 양수 이렇게 나오고 EX 플러스 3Y는 12 자, XY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게 1번 2번은 XY가 8일 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거. 그 다음에는 조금 응용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남아있어. 첫 번째 이제 요거대로 공식 사용하는 거야. 그죠? 자, 얘를 A로 보는 거야. XY 다 양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 산술기하를 의심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얘를 A로 생각하고 얘를 B로 생각하고 공식 정리할 거야. 그럼 우리가 기본 공식은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은 이 공식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분수로 쓰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 2로 안 나누고 2를 옆에다 곱해. 그래야 우리가 분수가 안 나오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편하겠지.
자, 산술기하 평균은 이건데 옆에다 2를 곱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걸로 쓸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A 자리에 2x를 넣고 B 자리에 3y를 넣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얘가 A, 얘가 B 두 개를 곱해서 안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6xy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런데 이 값이 문제에서 12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12를 넣겠지? 2 루트 6xy인데 이걸 푸는 거야. 자, 2로 나누고 6 맞죠? 양변 제곱 뭐 이렇게 해서 36 그러면 제곱하니까 벗겨졌어. 6으로 나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y는 결론 6 이하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주원 이해되지? 자, 그러면 xy의 최대값은 얼마야? 6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xy의 최대값 구해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그때의 xy 값도 구해 이런 문제도 나와. 맞아요? 그럼 우리는 xy가 6 이하야. 그럼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했어. 두 수가 같을 때 공식에서 두 수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야. 그러면 두 수가 같다는 얘기는 그 두 수는 2x하고 3y를 얘기하는 거다. 자, 등호가 같을 때는 2x는 3y예요. 맞죠?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2x 더하기 3y가 10인데 3y 자리에 2x를 넣어. 됐나요? 3y 자리에 얘랑 얘랑 두 개가 똑같으니까요. 2x 더하기 2x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두 개를 더하면 4x가 되죠. 는 12. 그래서 x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 y까지 구해야 돼. 그럼 x가 3이면 y는 2겠죠. 이해됐어요? 그때의 x, y까지 구하는 건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면 두 수가 같은데 더하면 12니까 하나 값은 6이겠지. 그럼 x는 3이고 y는 2가 나올 거야. 주원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럼 옆에 푸는 것도 똑같아. 자, x, y 값이 나오고 합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도 얘를 a로 생각하고 얘를 b로 생각하고 똑같이 산술기하식을 정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럼 그때의 x, y도 구해. 그럼 항상 두 수가 같을 때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밑에 거 먼저. 자, 확인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술기하평균 먼저 하는 겁니다. 463번 확인 문제 먼저. 그때 이렇게 AB 값도 구하라고 밑에 나오니까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곱이 있어도 현수와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수가 A, 뒤에 있는 수가 B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돼. 두 번째 문제. 464번은 제곱이라고 써있잖아. 앞에 거 A, 뒤에 거 그냥 B인 거야. 덩어리가. 항상 기본 공식에다 그대로 두 수를 여기다 넣는 거야. (465번만) 분수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네. 첫 번째가요? 아니죠. 야, 지우개 있는데 자꾸. 맞을래? 이렇게 실도 찌른 걸 써.
안 되죠. 이게 A라고 이게 B라고 얘기했잖아요. 덩어리가. 빨리 공식에 넣어보세요. 공식이 뭐였어요? 아니, 공식에 넣으라고 2는 여기다 곱해줘. 2개 더해. 이거죠. 그렇지. 여기가 뭐야? 2개를 곱하면 틀렸지. 왜 10이야? 2개를 곱하라고. 10이 2개를 곱해야 되잖아. 루트 안에서. 두수, 얘가 두수야. 두수를 곱하라고. 그렇지. 거기 A, B에다 3을 넣어. 그거 나왔잖아. 공식대로 풀면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네, 그럼 그때 등호가 성립할 때 뭐라고 그랬어? 두수가 같을 때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두수가 같을 때면 여기다 써야지. 여기 같다고 했어? 아, 틀렸어. 빨리 2개를 같다고 해봐. 네, 그래서 B는 하고 여기다 넣어. 그럼 B가 나와. 그럼 B가 나오면 이제 A도 구해. 이해됐어? 안 됐어? 3개 다 했어? 그럼 3개 다 했네. 간단하죠? 그냥 공식에 넣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공식에 넣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위에 3개 넣었어. 이거는 A가 3이래. 여기다 3을 넣어야 돼. 3을 넣으면 12가 됐어? 그렇지. 2를 넣겠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얘는 12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12겠네? 이해되죠? 그러면 그때 A를 구하는 그때 등호가 그럼 최소값 12가 성립할 땐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럼 두수가 같을 때 3A는 4A. 그럼 A는 해가지고 그 A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주어진 식에다가 주어진 방정식에다가 넣고 B를 구해. 그럼 B를 구하면 또 A가 나와. 이해됐어? 이거 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구했지?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땐 두수가 같다 그랬어.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렇잖아? 3A는 4. 이 두수가 같아야 돼. 이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를 A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 넣어야 돼. 방정식에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 안 돼. 항상 주어진 방정식에다 넣어야 돼. 방정식에다가. 그럼 B값이 나오죠? 그렇지. 그걸 대입해. 그럼 B를 대입하면 이제 A가 또 나오잖아. 잘 정리해. 그렇지. 이해했어? 정리 다 했지? 잘했어. 나머지는 똑같이 빨리 해. 이거 덩어리 하나야. 이게 A고 이게 B인 거야. 이해했어? 공식에 그대로 넣어. 여기다가 2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준다 그랬지? 지호 다 했어? 계산했더니 식이 나왔잖아. 이거의 최소값은 뭐야? 잘못된 거 같은데? 3A 플러스 4 이렇게 쓸 거잖아. 이상 2 루트 A잖아. 2 루트 주식을 곱해. 원래 2분의 할 건데 여기다 곱해준 거야. 이 공식에서 2 남을 건데 2를 그냥 여기다 곱해준 거야. 그치?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12AB가 나와. 그쵸? 근데 AB가 3이라고 했어. AB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36이 되니까 6으로 나가겠지? 그럼 여기 12가 되죠?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최소값은 12인 거야. 그런데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최소를 갖게 되는 경우는 두수가 같을 때. 맞죠? 그럼 3A랑 4B가 같을 때. 되셨죠? 그럼 최소값은 구했고 그러면 이제 같은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면 여기서 A는 B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넣어. 방정식에 항상. 여기 이런 데 대면 안 돼. 부동식에 대면 안 돼.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제 A를 요리해야 돼.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가잖아. 정신 안 차리냐. 그렇지. 됐어. 네. 왜
없어졌죠? 이게 A고 덩어리가 이게 A고 B라니까 현서야. 또 여기 36이라고 넣어야지. 얘가 36이래잖아. 뚜드러 팰까봐 아주 그냥. 그래요. 그냥 계산 문제인데 자꾸 풀릴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자, 두 번째 산술기하 평균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산술기하 두 번째 문제. 자, 칠판. 자, 두 개를 정리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똑같이 산술기하 정리하는 유형인데 현서 집중. 네. 자,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보여. 두 수가 다 보여. 있는 거 그대로 공식 사용하면 돼. 자, 앞에도 이렇게 양수. 아, 그러면 산술기하를 의심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 자, A, B가 양수 써 있으면 자, 그러면 곱해져 있어. 식이 이렇게 괄호로 돼 있어. 괄호로 돼 있는데 양수 조건이 있는 경우는 다 전개해서 풀어야 돼. 전개를 한다.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A, B 플러스 A 약분되죠. 하나, B 약분되죠. 문자가 있는 거 먼저 쓸게요, 쌤이. 자, 나머지는 약분돼서 정리하면 뒤에 상수가 5가 나옵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건 전개 다 해서 계산한 거야, 쌤이. 자, 계산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뭘 정리할 거냐면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는 가끔 요렇게 A, B 문자로 돼 있어.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공식이 앞에 A 플러스 B는 이 옆으로 곱할게요. 자, 공식을 이걸 쓰기로 했잖아. 맞지? 이 옆으로 곱한 거야, 현서야. 원래 2분의 하는 건데. 자, 계산하기 편하게 분수로 안 쓰려고.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두 수, 문자로 적혀 있는 수, 얘를 A로 보는 거고, 얘를 B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 B 더하기 얘만 따로 구하는 거야. 얘만 산술기하 하는 거야. 5는 나중에 계산 더해 주시면 돼요. 문자가 있는 것만 산술기하 정리합니다. 자, 두 수 더한 것은 이상, 요 공식에 넣습니다. 이 루트 두 수를 곱할 거예요. AB 곱하기 AB분의 4. 현서 이해됐지? 자, 그럼 두 개를 약분해요. 얘가 문자가 이렇게 두 개, 하나는 분모에 있고 하나는 분자에 있는 형태가 나와. 그랬을 때 약분해고 계산하면 결국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AB 플러스 AB분의 4는 4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5를 더해줘야 돼. 맞죠? 자, 그럼 여기다 5를 더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AB 더하기 AB분의 4에다가 5를 더했어. 5 더해줬으면 옆에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5를. 그치? 그렇잖아. 자, 4 더하기 5, 여기도 똑같이 5를 따로 더해주는 거야. 산술기하를 먼저 한 다음에 상수를 더해줘.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때의 XY, 그때의 A, B까지 계산하겠습니다.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수가 같을 때라 그랬어. 그럼 내가 산술기하를 뭘 썼는지 생각해야 돼.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잖아. 그쵸? 두 수가 같을 때 그럼 AB하고 AB분의 4가 같을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되셨나요? 자, 풉니다. AB는 AB분의 4 곱해주면 A제곱 B제곱은 4겠죠. 자, 근데 어차피 AB는 양수예요. 제곱근에서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럼 AB는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AB 곱한 값이 2가 나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조건이 부족하니까
곱해서 이 뭐 두 수가 같을 때 정리하면 요거까지만 나와.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왜냐면 다른 걸 풀려면 A, B를 정확하게 값을 구하려면 조건이 뭔가가 더 필요해. 이 조건에서는 최소값을 구하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를 이용해서 A, B 값만 계산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 양수라고만 알고 있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많겠지. 근데 조건이 더 있어야지 여기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으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풀어. 주성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괄호로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괄호를 다 풀어. 그래서 문자가 있는 것만 산술기하를 쓸 거고 상수는 뒤에다 놓을 건데 앞에 두 수를 A, B라고 놓고 산술기하 공식을 씁니다. 그랬더니 앞에 두 문자만 가지고 정리하면 최소값이 4가 나온 거고 여기다가 5를 더해줘야 되니까 5를 더해서 최소값은 9가 나온 겁니다. 지효 이해되나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최소값 9. 그럼 그거 이용해서 등호가 같을 때는 두 수가 같을 때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A, B는 2까지 식정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자, 그럼 첫 번째 유형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술기하를 쓸 거면 여기 나와 있는 애랑 분모에 있는 문자랑 똑같아야지 곱했을 때 없어지겠지. 그래서 값으로 나오겠지. 최소 값으로. 안 그러면 문자가 루트 안에 남아있게 되잖아. 맞죠? 자, 얘를 A로 놓고 얘를 B로 놓고 풀면 두 개를 곱하면 문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네,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약간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변형을 해줄 거냐면 분모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변형합니다. 분모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그럼 분모가 x-1이면 앞에도 x-1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를 변형해 줄 거예요. 어떻게? 앞에는 기본 4가 있으니까 분모랑 똑같이 하나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분모랑 똑같이. 근데 앞에 x의 개수가 4니까 4를 쓴 거지. 여기 앞에가 3이라고 써 있었으면 여기다 3을 쓰겠죠. 2x면 여기다 2를 쓸 거예요. 되셨나요, 유찬이? 자, 얘를 이렇게 고칠 겁니다. 플러스. 왜? 분모에 있는 문자와 식이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식과 똑같이 앞에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계산에 원래 4x만 있었는데 4x-4가 된 거네? 그럼 뒤에다 얼마 해줘야 돼요? 플러스 4 해주시면 돼요. 따로 계산. 옆에다 그래야지 식이 똑같죠. 원래 식하고. 맞죠? 이렇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뭐 완전 제곱 고칠 때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만큼 정리해주고 뒤에 상수는 더하기 빼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산술기하를 할 건데 얘를 A로 생각하고 얘를 B로 생각하고 산술기하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4 x-1 더하기 x-1분의 1 이 두 수를 A, B로 놓는다 그랬어. 이상 이 루트 두 수를 곱할 거죠. 4 x-1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약분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상 여기 4가 2로 나가겠죠. 루트니까. 되셨죠? 여기서는 x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4가 됐어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는 건 4에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정리를 해야 돼.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번째 문제. 자, 등호 성립하려면 두 수가 얘가 하나, 얘 덩어리가 하나였어. 맞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수가 같을 때라 그랬어. 쌤이 최소값은 이거의 최소값만 적은 거야. 나중에 4 더해줘야 돼. 조용히 이해되시죠? 여기서 계산한 거 4만 쓰면 안 돼. 우리 쌤은 이거 두 식만 정리한 거야 지금. 여기에 플러스 4 붙었잖아. 그치? 플러스 4 해줘야 돼요. 나중에 답 쓸 때는. 네, 그건 설명 안 했어 쌤이. 등호 성립할 때는 두 수가 같을 때. 자, 그럼 두 수가 같을 때는 4의 x-1 x-1분의 1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해주면 4x-1 제곱 맞죠? 4로 나눠주면 4분의 1 순서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x-1은
얼마예요? 제곱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우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플러스 2를 옆으로 넘깁니다. 그럼 x값은 얼마예요? 네, 그렇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2분의 3이 나오고요. 하나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야? 문자 조건에 나와 있어요. x가 뭐래요? 1보다 크대요. 그럼 1보다 큰 거 2분의 3을 x값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유치원 이해했어? 자,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정리해서 x 구하는 것까지 여기서 나올 거야. 문제가.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똑같이 변형해서 정리할 겁니다. 지워 놔둘 테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자, 따로 우리 레벨은 문제, 실력은 문제 다 했고요. 나머지는 산술기하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 문제는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자, 자습 시간에 199쪽 푸시고. 개념 199쪽. 그리고 뒤에 자, 증명하는 거 빼고 옳은 것만 골라서 자, 뒤에 202페이지에 473, 474, 475 하고 명제 빼고 473번부터 202쪽 473번 4, 5, 6번 증명하는 거 뺍니다. 7번 479번까지 증명하는 건 빼요.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말렙 고치기 플러스 좀 더 쉬운 겁니까? 할 게 많으실 텐데 쉬시네요. 말렙 숙제 붙이고 125 숙제 27 8 셋이 어떻게? 나와서 잠시만요. 찍지 마세요. 한번 찍어. 130 뒤에 어 131까지 배웠으니까 주자. 끝. 쪽수 잘 보시고 안 배운 건